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악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우연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단순히 마음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교묘한 가면을 쓴 포식자임을 증명하는 5가지 진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둘째, 그들은 현실을 자신의 입맛대로 재창조합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넷째,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신의 삶을 파괴합니다. 다섯째, 그들의 모든 매력은 오직 통제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절실히 필요할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그 어두운 진실의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정한 공감 능력이 없다고 말할 때 이것은 그들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마치 과학자가 실험 대상을 관찰하듯 그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슬플 때, 기쁠 때, 두려울 때, 혹은 흥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목소리를 내며 어떤 몸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감정은 조종해야 할 도구이며 당겨야 할 레버이고 눌러야 할 버튼에 불과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누군가 우는 모습을 보면 연민을 느끼고 마음이 아파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마음에서 비롯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 순간을 기회로 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마치 거울처럼 비추며 진심인 척 연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일 뿐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음 아파할 때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고통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지를 계산합니다. 만약 걱정하는 척하는 것이 당신을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에게 학대당한 많은 피해자들이 깊은 혼란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한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무관심하게 돌변합니다. 이러한 밀고 당기기는 모두 의도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공감을 미끼로 당신을 낚아챈 뒤 그것을 거두어들임으로써 당신이 그 순간의 친절함을 계속 갈구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공감은 연결에 뿌리를 둡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 마음이 나에게도 중요하기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는 이 회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마치 배우가 배역을 연구하듯 감정이 배제된 지적인 분석일 뿐입니다. 그들의 핵심은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시달리지 않고도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짜증이나 혹은 자신의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만족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공감 능력의 결여는 나르시시즘이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선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타인에 대한 연민이 부족한 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삶의 규칙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연약함은 곧 약점이며 약점은 착취의 대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힘든 점을 털어놓는다면 그들은 그 정보를 나중에 당신을 공격할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머릿속 파일에 저장해둡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의 연기가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언제 고개를 갸웃거려야 하는지, 언제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보여주는 찰나의 공감이 그들이 당신을 아낀다는 증거라고 믿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은 모두 미끼일 뿐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 미끼를 물면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여 그들의 통제 아래에 두려 할 것입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현실을 재창조할 때 그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당신의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계산되고 지속적인 진실 조작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한국에서도 이제 낯설지 않죠. 그들은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을 재구성하고 시간 순서를 뒤틀고 의심의 씨앗을 심어 결국 당신이 자신의 기억마저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떤 대화에 들어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확신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자신의 인식 자체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힘이며 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방향 감각을 잃고 확신이 없으며 진실을 알기 위해 자신들에게 의존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현실에 대한 통제권은 곧 당신 자신에 대한 통제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 왜곡은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는 심리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일단 당신이 당신 자신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면 당신의 신념을 자신들의 것에 맞게 구부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당신의 기억력이 불완전하다고 설득할 수 있다면 당신의 판단력 역시 결함이 있고 당신의 직감은 틀렸으며 당신은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당신은 훨씬 더 쉽게 통제됩니다.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현실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고 그들이 당신의 기억을 갈기갈기 찢으려고 할 때조차도 당신 자신의 기억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고통을 먹고 살 때 그것은 단순한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감정적 고통은 그들의 자존심의 산소와 같으며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뒤틀린 형태의 확신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불안하거나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바로 만족감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그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며 당신의 혼란은 그들의 조종이 효과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갈등의 부산물이 아니라 바로 목표 그 자체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깊은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칭찬 뒤에 숨어서 말이죠. 그들은 단지 당신의 반응을 보기 위해 작은 방식으로 당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그들은 비웃거나 눈을 굴리며 당신이 과민 반응한다고 몰아세울 것입니다. 당신이 평정을 잃는 그 순간을 지켜보는 것이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먹고 사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을 중요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깊은 내면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보잘것없어지고 무력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감정적인 반응, 특히 강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 그것은 그들이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줍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감정적인 연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냉담해지거나 건강한 감정 표현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당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반드시 악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서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응이 적을수록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줄어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죄책감 없이 파괴를 저지를 때 그들은 매우 불안할 정도로 차가운 태도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나 자기방어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조차도 결국 어느 정도의 후회를 느낍니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상대방의 고통을 생각하며 만회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합니다. 후회는 공감을 필요로 하고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에는 어떠한 감정적 무게도 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리를 불태우고 명성을 망치고 관계를 끝내고 누군가의 자아를 해체하면서도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초래하는 피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여파를 볼 수 있고 당신의 목소리에서 고통을 들을 수 있으며 당신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이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대신 종종 그들의 우월감을 강화시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통제력을 확인시켜주는 증표일 뿐입니다. 죄책감의 부재는 또한 그들이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들 내부에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대신 계산은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가? 만약 답이 예라면 그들은 다음에도 같은 전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책감을 느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빛을 보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대신 그들의 후회 없음이 결함이 아니라 그들이 작동하는 방식의 핵심 부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매력을 무기로 사용할 때 그것은 그들의 조종술 중 가장 위험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가 가장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매력은 진짜 해가 시작되기 전에 당신을 끌어들이는 미끼이자 낚싯바늘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고 세심하며 거의 완벽해 보일 정도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연구하고 당신의 호불호, 꿈,
그리고 두려움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격을 따라하고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며 당신이 그동안 찾아 헤매던 해답인 것처럼 자신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당신이 희귀하고 특별한 것을 찾았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표적화된 유혹입니다. 이 매력은 조건부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일단 그들이 당신의 충성심이나 의존성을 확보했다고 느끼면 매력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칭찬은 비판으로 바뀌고 관심은 방치로 변하며 한때 느꼈던 따뜻함은 차가움이나 적대감으로 대체됩니다. 그들의 매력에 가장 소름 끼치는 측면은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에서 그것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가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카리스마 있고 호감 가는 이미지를 유지하여 아무도 그들에 대한 어두운 진실을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덫에서 벗어나려면 매력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선량함의 증거가 아니라 단지 연기될 수 있는 행동일 뿐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매력은 통제의 도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깊은 어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들의 영혼이 타락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나 정서적 상처보다 더 깊은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이것은 이기심, 오만함, 심지어 조작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심의 가책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죄책감 없이 착취하며 망설임 없이 파괴하도록 이끄는 도덕적, 영적 공허함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단순히 실수를 하거나 약한 순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해로운 것과 의도적으로 자신을 일치시키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진실이 자신들의 통제를 위협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때 거짓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뒤집혀 있습니다. 충성심은 착취의 기회로, 사랑은 조작의 도구로, 용서는 당신을 다시 상처 입힐 기회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를 다루는 것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단지 설득이 통할지도 모르는 결함 있는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자체가 뒤틀린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품이나 연민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논리나 도덕성, 심지어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호소는 허공에 맴돌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반응해야 할 그들의 일부가 이기적인 어둠에 잠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당신은 그것과 협상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어둠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면 어떤 기도나 간청으로도 그들을 품위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어는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싸움이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싸움은 그 핵심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당신은 인간성의 반대편에 서기로 선택한 사람에게서 인간적인 품위를 기대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싸움의 목적이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타락이 당신의 영혼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 진정한 빛과 평화가 함께